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도구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제 나올 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문제는 수영도, 즉 나무 모양으로 가지치기 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영도를 사용하는 문제는 노가다, 그러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수영도를 활용하는 문제는 최고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수영도를 쓸 수밖에 없느냐? 상황이 너무 복잡해. 예를 들어 앞에 거에 의해서 뒤에 거가 영향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배운 순열 조합 등의 공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영도를 사용을 하는데 답이 40가지라고 해서 무조건 40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라 WALOG, without loss of generality. 들렸니? 일반성을 잃지 않고 라고 하는 수학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빨간 장갑, 파란 장갑, 노란 장갑을 끼고 주사위를 던져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장갑을 껴야 좋죠? 노란 장갑. 왜? 노란 장갑을 끼면 주사위가 더 잘 굴러가나?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나는 노란 장갑을 꼈다 치고 계산 결과에 곱하기 3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나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갈림길에 서 있는데 위쪽 길로 가면 3가지 길이 펼쳐지고 아래쪽 길로 가면 5가지의 길이 펼쳐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한테는 총 몇 가지 길이 펼쳐지는 거야? 그렇지. 3 더하기 5. 앞으로 펼쳐질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3과 5를 더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죠. 자, 근데 위쪽으로 가도 5가지, 그리고 밑에 쪽으로 가도 5가지다 그러면 5 더하기 5 해서 10가지라고 내도 되겠지만 자,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일이 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 센 다음에 곱하기 몇? 그렇죠. 2 해서 10가지다 라고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WLOG를 이용해서 수용도를 합리적으로 그려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1, 2번 문제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게 5자리 자연수를 만들래요. 자, 그리고 만의 자리와 1의 자리는 같은 숫자를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거에 의해서 뒤에 거가 영향을 받거나 상황이 너무 복잡할 때 쓰는 게 수형도라고 했었죠. 자, 근데 무작정 가지치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WLOG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수형도를 그려 나갈 겁니다. 자, 해볼게요. 맨 앞자리에는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펼쳐질 일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만 하고 그 결과에 곱하기 3 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 의해서 맨 앞에 1이 왔다 그러면 맨 뒤에도 1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세 자리만 채워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리에는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는데 2하고 3은 1과 상관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둘은 앞으로 펼쳐질 일이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는 요거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헷갈려요. 자, 실전에서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냥 가지를 나눠서 가면 됩니다. 우리가 곱하기를 하자라는 의도는 똑같은 걸 더하는 그런 수고를 덜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릴 때는 그냥 따로따로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는데 자, 1은 같은 숫자, 3은 다른 숫자. 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일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다른 가지로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자리만 채워주면 되죠? 자, 그럼 얘는 1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2하고 3 둘 다 가능해서 몇 가지? 2가지. 자, 그 다음에 얘는요. 1, 3이 왔으니까 얘네 둘 아니려면 2밖에 안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 답 구해볼게요. 여기 몇 가지? 그렇지, 2가지. 여기 몇 가지? 1가지. 얘네들은 다른 가지이기 때문에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이 결과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니까 6가지. 자, 마지막 마무리. 자, 우리는 거기에다가 다시 곱하기 3을 해야겠죠. 따라서 6, 3, 1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 역시 수형도를 써서 푸는 엄청 유명한 문제죠. 몽모르트 순열, 교란 순열, 완전 순열 등 불리는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내용은 지가 지 거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A는 A가 아니어야 되고 B는 B가 아니어야 되고 C는 C가 아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우리 수형도를 써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 5사람. 자, 우리는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작정 수형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일이 같냐 다르냐의 판단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 A도 B, C, D, E 다 가능한데 여기서는 A가 B를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B 학생은 A 걸 가질 수도 있고 C, D, E 걸 가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펼쳐질 일이 다르면 다 가지를 쳐서 풀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펼쳐질 일이 같으면 하나만 계산하고 그 결과에 곱하기를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A하고 C는 앞으로 펼쳐질 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A는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뒤에 안 나왔죠. 하지만 C는 여전히 뒤에 남아있잖아. 그치?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다른 가지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근데 C, D, E는 뒤에 그대로 CD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나는 C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곱하기 3 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 얘는 누구 가질 수 있지? D 가질 수도 있고 E 가질 수도 있는데 D, E는 그대로 D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앞으로 펼쳐질 일이 같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D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남아있는 게 누구야? 그렇죠. C하고 E죠. 자, 그런데 지가 지 거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E, C 이렇게 배열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B, C 써먹었고 자, 그러면 얘는 누구 가질 수 있어? A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D 가질 수도 있고 E 가질 수도 있는데 A는 앞에 나온 거니까 뒤에 없어. D는 뒤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따라서 얘네들은 반드시 다른 가지로 가져야 되고 D하고 E는 여전히 뒤에 남아 있으니까 자, 한꺼번에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 B, C 써먹었으니까 D 남았죠. 자, 그럼 얘네들은 E, D 배열할 수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D라고 가정하고 그 결과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B, C, D 써먹었으니까 뭐뭐 남았어? A, E 남았죠. 자, 그러면 나는 E, A라고 배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마무리 가지수 세볼게요. 자, 여기 원래 한 가지였는데 곱하기 2 할 거니까 자, 여기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인데 곱하기 2 했으니까 두 가지. 자, 얘네들은 다른 가지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총 3가지가 나오네. 자, 근데 곱하기 3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총 9가지 나오는 거 맞죠? 3, 3은 9. 자, 그리고 이거 두 개 다른 가지인 거니까 2랑 9랑 더해서 답은 몇 가지다? 11가지.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는데 이 수영도와 WLOG 이 아이디어는 색칠하기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인데요. 자, 다음 주제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인데요. 교과서를 보면 또는일 땐 더하고 동시일 때는 곱하라 라고 나와 있고 그 예제 또한 너무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지만 중요한 상황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지를 판단하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 또는 동시에 이런 말을 대놓고 주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이 상황이 또는의 상황인지 동시의 상황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끝난 일끼리 즉 완료된 일끼리는 더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일이 덜 끝났어 진행 중이야 그때는 곱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했던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장 캐주얼 상의 하의 상의 하의 3개, 2개, 4개, 3개. 자, 우리 정장 입는 방법 몇 가지? 3하고 2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한다라는 건 상의만 입어도 옷 다 입었다 그러면 더해주는 거고 상의 입고 하의까지 입어줘야 된다 그러면 진행 중이니까 곱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곱하기 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캐주얼 입는 방법은 상의 입었어, 진행 중. 하의 입었어, 3가지. 자, 그러면 옷 입는 방법은 2개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당연히 더해야겠죠. 정장만 입어도 옷 다 입은 거니까. 자, 그러면 곱하기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정장을 입고 그 위에 캐주얼을 껴입어야 패션의 완성 이러면 곱해주는 건데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3 곱하기 2를 3P2다 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3P2는 무슨 뜻이죠? 1, 2, 3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데 내가 여기서 몇 개를
그렇지.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세요의 상황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진행 중,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가지. 자, 근데 3p1을 3 곱하기 2라고 계산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3 곱하기 2라고 해서 3p2라고 쓸 수는 없다고. 뭔 얘기야? 곱하기에는 두 종류의 곱하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이 덜 끝나서 하는 곱하기가 있는 거고, 자동으로 하나씩 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서가 생겨버리는 곱하기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곱하기가 있고 없는 곱하기가 있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같은 주머니 안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뽑아서 곱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순서가 생긴다. 3, 여기 주머니에서 뽑았죠. 2도 같은 주머니에서 뽑았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주머니에서 뽑아서 차근차근 곱하다 보면 순서가 생긴대요. 실제로 1이 올 수도 있고 2, 1 올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12, 21 자리 바꿨을 때 다른 거잖아.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서가 매겨진 건데, 자, 여기에 있는 3 곱하기 2는 3은 어디서 꺼낸 거지? 그렇죠. 상위 주머니에서 꺼낸 거죠. 2는 하위 주머니에서 꺼낸 거잖아. 그치? 다른 주머니에서 꺼내서 곱하다 보니까 얘는 순서가 없는 곱하기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하지만 경우의 수 문제 풀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가 이 곱하기 의미를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남자 1, 남자 2. 예를 들어 여자 1, 여자 2, 여자 3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남자 1명, 여자 1명을 뽑아볼게요. 자, 그러면 남자 1명 뽑는 건 몇 가지? 2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2C1 곱하기 여자 1명은 3명 중에서 1명 뽑는 거니까 3C1이죠. 자, 얘는 지금 2 곱하기 3인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곱하기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2는 남자 주머니에서 뽑은 거죠. 3은 여자 주머니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이 곱하기는 단순히 진행형일 때 쓰는 곱하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 1명과 여자 2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1명, 남자 2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2C1 2가지죠. 자, 그 다음에 여자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건 3C2 3가지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3C1을 3 곱하기 2 나누기 2팩토리얼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곱하기 의미를 한 번씩 따져볼게요. 자, 이 곱하기는 순서가 있는 곱하기야 없는 곱하기야? 없는 곱하기. 얘는 남자 주머니, 얘는 여자 주머니에서 뽑은 거죠. 자, 따라서 다른 주머니에서 뽑았기 때문에 순서가 없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곱하기는 순서가 있는 곱하기야 없는 곱하기야? 있는 곱하기. 3, 여자 주머니에서 뽑은 거지. 2도 여자 주머니에서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주머니에서 뽑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서가 매겨진 거라고. 여자 1, 여자 2, 여자 2, 여자 1. 이게 다른 걸로 취급이 된 건데 나는 그게 같은 경우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명 자리 바꾼 거, 순서 발생한 걸 무시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같은 모양의 곱하기더라도 순서가 있는 곱하기가 있고 없는 곱하기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곱하기 2 혹은 나누기 2 차이 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죠? 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먼저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보래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눈의 합은 2부터 12까지 나오죠. 자, 따라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4, 8, 12가 될 거고, 자, 이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 되는 경우는 1, 3, 2, 2, 3, 1.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8이 되는 경우도 쓸 수 있겠죠. 몇 가지? 5가지. 12가 되는 경우는 6, 6밖에 없으니까 1가지. 자, 얘네들은 다 답들이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9가지다 라고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고, 두 번째,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래요. 자, 그러면 1일 때 2, 3, 4 이런 식으로 직접 구해도 되겠지만 내가 구할 게 너무 많잖아. 자, 그때 쓰는 게 전체에서 필요 없는 거 빼나가는 방법이죠. 전체 가지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대요. 첫 번째 주사위 6가지 진행 중,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 6가지. 그래서 36이죠. 자, 거기서 나는 두 눈이 같은 경우만 빼주면 나머지는 다 다른 경우가 될 거 아니야? 두 눈이 같은 경우는 1, 1, 2, 2, 3, 3 해서 몇 가지? 6가지.
자, 그래서 답은 30까지다 라고 풀어줄 수 있겠죠. 4번 1부터 100까지가 주어져 있는데, 자, 먼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대놓고 또는이 나와 있는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죠. 2의 배수 몇 개? 그렇지, 50개. 3의 배수 몇 개? 33개. 자, 근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있죠. 즉 6의 배수. 자, 따라서 나는 6의 배수의 개수 16개는 빼줘야겠죠. 중복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답 몇이다? 67. 두 번째, 6과 서로소가 돼야 된대요. 자, 근데 6은 2 곱하기 3이죠. 자, 따라서 6과 서로소이려면은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집합에서 표현 배웠었죠. 같은 표현이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 2의 배수, 합집합, 3의 배수. 전체의 연대, 뭔가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요거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전체가 몇 개죠? 100개죠. 거기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는 우리가 1번에서 구했던 거잖아. 67.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답 몇이다? 33개다 라고 풀어줄 수 있겠네요. 5번 100원, 200원, 500원 우표를 합쳐서 1,500원어치를 사래요. 100원짜리 우표 몇 개 필요해? 몰라. 따라서 미주 사용해야겠죠. X개 필요하다라고 하면 드는 돈은 100X, 그 다음에 200Y, 500Z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합쳐서 얼마? 1,500원. 자, 여기서 각 우표를 적어도 한 장씩 사라고 했기 때문에 X, Y, Z 문자의 범위는 자연수 범위가 되겠죠. 자, 숫자 너무 크니까 100씩 날릴게요. 그럼 X 플러스 2Y 플러스 5Z는 15다라고 쓸 수 있고, 뭘 먼저 풀든 상관없는데 항상 영향력이 센 놈. Z의 경우는 1만 넣어도 5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세죠. 자, 따라서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해 주는 게 좋겠네요. Z가 1이래. 자, 그러면 X 플러스 2Y는 10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Z가 2인 경우는 X 플러스 2Y가, 자, 이거 10인 거니까 5면 될 거고, Z가 3인 경우는 얘가 15가 돼버리니까 자연수 성립 안 하죠. 자, 두 가지 케이스만 풀어주면 되겠네. 자, 역시 Y부터 1 넣어주면 그때 뭐 나오면 돼? 8. 자,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집어넣을 수 있지? 그렇지. 4까지 집어넣어줘야 여기가 다 자연수가 되겠죠. 자, 여기 몇 개? 4개. 자, 역시 여기도 1, 2까지 집어넣어줘야 X가 자연수 범위로 나오겠네요. 여기 몇 개? 2개. 둘 다 답이니까, 자, 얘네들은 더해서 답 몇이다? 6. 몇 번? 3번이다라고 풀 수 있겠네요. 6번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500원짜리 X개가 있다라고 하면 500X, 그 다음에 1000Y. 자, 얘를 3,000원 이하로 사래요. 자, 그러면 날려봅시다. X 플러스 2Y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그렇지. 500으로 나눠주면 6 되겠죠. 역시나 적어도 한 권씩 사라고 했으니까 X, Y 문자의 범위는 자연수 범위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하다라는 거 조심해야겠죠. 자, Y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해주면 되겠죠. Y가 1이야. 자, 그럼 여기 2지. 그럼 X는 1부터 4까지 될 수 있겠지. 자,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 4 나왔으니까 여기서 X는 누구? 1부터 2까지 될 수 있겠네. Y가 3이어버리면 X가 자연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정답은 여기서 몇 개? 4개. 여기서 몇 개? 2개. 둘 다 답이니까 더해주면 답은 몇이다? 6. 역시 3번이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7번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앞으로 펼쳐질 일이 같죠? 자, 그러면 A 선택했을 때 3가지, 근데 B, C 모두 다 같으니까, 자, 우리는 3 곱하기 3이다 라고 해서 9가지라고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죠. 2번 얘도 마찬가지죠. 자, 2 곱하기 3 곱하기 4다 라고 해서, 자, 계산해주면 답 몇이다? 24. 8번 앞에서 나타나는 항의 종류 3 곱하기 3, 뒤에서 나타나는 항의 종류 2 곱하기 2. 자, 둘 다 겹치는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것. 여기 빼기 있다고 해서 바보같이 빼면 돼? 안 돼? 안 돼요. 빼기는 부호일 뿐이에요. 모두 다 다른 항이니까, 자, 각각 다 더해서 9 더하기 4 해서 답 몇이다? 13. 5번이다 라고 될 수 있습니다. 9번 약수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1184 수고스럽지만 소인수분해 해주면 2의 5승 곱하기 37의 1승이 됩니다. 자,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1 플러스 6, 1 플러스 2 두 개 곱해주면 답은 몇이다? 6이 12.
10번 540 소인수 분해주면 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의 1승이 되죠. 자 여기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2의 배수란 얘기는 말 그대로 2가 들어가도 되고 4가 들어가도 되고 그렇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전체에서 2의 배수가 아닌 거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의 개수는 하나 플러스 3, 지수의 하나 플러스 4, 지수의 하나 플러스 2. 자, 이게 전체의 약수의 개수잖아. 자, 거기에서 2의 배수가 아닌 거. 2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얘네 둘 가지고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2 빼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24에서 8 빼주는 거니까 정답은 몇이다? 16, 3번이다 라고 풀 수 있네요. 11번 A에서 D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첫 번째 열나 쉽네. 그냥 쭉 가면 되겠죠.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진행 중. B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진행 중. C에서 D로 가는 거 4가지. 자 따라서 답은 몇이다? 24. 자, 두 번째 문제는 A에서 D로 갈 때 갈 길이 다르죠. 갈림길에서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랑 앞으로 펼쳐질 일이 다르잖아. 자 그럼 나는 분류해서 가야겠죠. A에서 B로 가서 D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갈 수도 있겠죠. 자,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진행 중. B에서 D로 가는 거 2가지. A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진행 중. C에서 D로 가는 거 4가지. 자, 그럼 여기가 6가지고 4, 2, 8. 이거 두 개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죠. 각각 완료된 일이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14. 12번. A에서 C를 왕복을 할 건데 즉 갔다가 다시 오란 얘기죠. B는 몇 번만? 한 번만 지나가래요. 자 그러면 케이스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A에서 C로 갈 때 자 B를 거쳐서 C로 갈 수 있겠죠. 대신에 돌아올 때는 B를 또 지나면 안 되니까 곧장 A로 와줘야겠죠. 자 아니면 A에서 곧장 C로 갔다가 돌아올 때 B를 거쳐서 A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자, 가지수 구해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5가지 진행 중. B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진행 중. C에서 A로 가는 거 위, 아래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여기서 몇 나오고? 30. 자, 여기 몇 가지? 2가지, 3가지, 5가지, 역시 몇 가지? 30가지. 둘 다 완료된, 둘 다 답이니까 둘은 더해서 답은 몇이다? 60. 13, 14번은 색칠하기 유형인데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색칠하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곳을 먼저 칠하냐에 따라 풀이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을 먼저 칠하냐?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 즉 다른 곳하고 가장 많이 붙어있는 걸 우선적으로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혹은 어떤 조건이 붙어있다 그러면 걔네들을 우선적으로 칠해주는 거죠. 근데 상황이 똑같다 그러면 A, B, C, D 순차적으로 칠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봐보면 이 문제는 사실 뭐 A, B, C, D로 칠하든 뭘 먼저 칠하든 답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자,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 지켜가면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A, B, C, D를 구분해 보도록 할 텐데 A는 3군데랑 붙어 있죠. B는 2군데랑 붙어 있고 C는 3군데, D는 2군데입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센 게 A하고 C죠. 자, 그럼 걔네들은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B하고 D는 2군데로 영향력이 같기 때문에 자, 걔도 역시 순차적으로 칠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색깔은 A, B, C, D 색깔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에다가는 누구 칠해줄 수 있지? A, B, C, D 다 똑같죠? 자, 그럼 A 칠했다 치고 나는 곱하기 4 때려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C는 누구만 아니면 돼? 그렇죠. A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B, C, D가 가능한데 B, C, D 나와 있는 거 없죠? 자, 따라서 상황이 똑같네. 그럼 B 칠했다고 치고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A, B만 아니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몇 가지 색깔 가능해? 2가지. 자, D도 역시 A, B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2가지 색깔이 가능하겠네요. 두 번째 문제 역시 같은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2군데, B도 2군데 붙어 있고 C도 2군데, D도 2군데 붙어 있네요. 자, 얘네들은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A, B, C,
D. 순차적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는 A, B, C, D 중에서 아무거나 칠해도 되는 거니까 A 칠했다 치고 곱하기 몇? 4. 자, 이제 B 갈게요. B는 A만 아니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 C, D가 가능할 텐데 B, C, D는 앞으로 펼쳐질 일이 같아, 달라? 같아요. 여기 B, C, D 나온 거 없잖아. 자, 그러면 B 칠했다 치고 곱하기 몇? 3. 자, 그 다음 이제 C는 B만 아니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가능하지? A, C, D가 가능한데, 자, 얘네들을 곱하기 3을 처리하냐, 아니면 가지를 쳐서 가느냐의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A하고 C는 앞으로 펼쳐질 일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칠할 때 이미 A가 버티고 있잖아. 따라서 A하고 C는 갈 길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C하고 D는 A와 전혀 상관없는 놈이니까, 자, 여기서는 A와 C, D를 다른 가지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A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3가지 가능하죠. 자, 우리 C, D는 한꺼번에 갈 거예요. C 칠했다고 치고 곱하기 2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러면 A, C 2개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2가지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자, 얘네들은 다른 가지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 4, 12에다가 자, 둘이 더해주면 자, 얘 7가지.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한 방에 곱셈 처리가 되는 문제가 있고 중간에 가지를 따로따로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 구분하는 기준은 마지막에 칠하는, 자, 여기 D죠. D랑 붙어있는 장소가 A하고 C인데 얘네들은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라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마지막에 D를 칠했죠. D랑 붙어있는 장소가 A하고 C죠. 자, 근데 A하고 C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은 색깔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깔을 칠해도 되는 경우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지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역시나 수영도와 WLOG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색칠하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13번 4가지 이하의 색을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을 색칠해 보도록 할 건데,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어디를 먼저 칠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만 풀고 끝낼 거 아니잖아.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편하게 풀어가려면 순서 결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하다고. 자, 어디가 가장 많이 이웃해 있죠? 그렇죠. 여기를 우선적으로 칠해주고, 자, 여기는 2군데, 여기가 3군데니까, 자, 여기를 2번째로 칠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군데, 여기도 2군데니까, 자, 얘는 뭐 크게 상관없이 3번째, 4번째라고 하고, 자, 여기를 5번째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1, 2, 3, 4, 5 순서대로 칠할 거고, 색깔은 A, B, C, D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가봅시다. 1번에다가는 누구 칠할 수 있어? 아무나. 자, A 칠했다 치고 상황 똑같으니까 곱하기 몇? 4. 자, 2번 영역은 A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B, C, D 가능하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 B, C, D 없으니까 상황 똑같네. 자, 그럼 B 칠했다 치고 곱하기 몇? 그렇지, 3. 자, 3번 영역은 A, B만 아니면 되는 거죠? 자, C, D 상황 똑같은 거니까 자, 몇 가지? 2가지 가능하고, 4번도 A, B만 아니면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2가지. 자, 그리고 5번은 A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3가지 가능하겠네요. 자, 싹 다 곱해보면 답 몇? 2번. 14번 5개의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대요. 자, 즉 5색 이하를 사용해서 오른쪽 나와 있는 그림을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디를 먼저 칠해야겠어요? 그렇죠. 가운데가 가장 많이 인접해 있네. 그리고 A, B, C, D는 상황이 똑같으니까 자, 그냥 순차적으로 A, B, C, D 칠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5가지 색은 A, B, C, D, E 색깔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칠해봅시다. 가운데다가는 누구 칠하면 돼? 아무나. A 칠했다 치고 상황 똑같으니까 곱하기 5.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A 가볼게요. A는 A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 C, D 가능하죠. 여기 B, C, D 나와 있는 거 없으니까 상황 다 똑같고 B 칠했다 치고 곱하기 몇? 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B만 아니면 되겠죠? 자, 그러면 C, D 가능한데 여기 C, D 나와 있는 거 없으니까 상황 똑같다고. 자, 그래서 C 칠했다고 치고 곱하기 3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영역은 A, C만 아니면 되는 거 맞죠?
자, 따라서 누가 가능해? B, 그 다음에 DE가 가능한데 BD가 앞으로 펼쳐질 일이 같다 그러면 곱하기 3 가는 거고 다르다 그러면 가지 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B하고 D는 앞으로 펼쳐질 일이 같을까 다를까? 이미 B가 버티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두 개는 다르다라고 판단해 주는 거라고. 자, DE는 여기 D 나와 있는 거 없죠? 자, 그러니까 두 개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B 따로, D 따로 가지 쳐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B인 경우 A, B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DE는 한 개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 때려주면 되겠죠. 자, D 7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A, B, D 아니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몇 가지 색깔 가능해? 두 가지. 자, 얘네들은 다른 가지인 거니까 더해줘야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5, 4, 20에다 3 곱했으니까 60. 자, 그리고 얘네들은 다른 가지인 거니까 더해주면 7개. 자, 그래서 6, 7에 42, 420. 몇 번? 3번. 15번. NP1은 N 곱하기 N-1 더하기 NP1은 N. 자, 이게 64래요.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 없어졌죠? 자, 이게 64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16번 내양, 외양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N-1 세 개 곱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N, N-1, N-2, N-3까지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0이 될 수 없죠. 자, 따라서 똑같은 거 날려줄게요. 자, 나머지 정리합시다. 10N 플러스 10. 그 다음 오른쪽은 3N제곱 마이너스 15N 플러스 18. 자, 따라서 3N제곱 넘어가면 25N 플러스 8이 0이 될 거고 13. 그 다음에 8, 1, 마8, 마1 되겠죠. 자, 따라서 N이 뭔데 8하고 3분의 1이 가능한데 자, 여기서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8. 17번은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자, 우리 OP3의 뜻은 뭐죠? 그렇지.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세요. 이 말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그 숫자 중에는 예를 들어서 5가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5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개는 겹칠 일이 없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지. 자, 5가 안 들어갔대요. 그럼 뭐 해주면 돼? 5 죽이고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4개 중에서 3개 뽑아서 일렬로 배열해주면 된다. 4P3이 되겠지. 자, 근데 5가 들어가 있대. 5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그거 결정해주는 거 몇 가지? 3가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치면 앞으로 나는 4개 중에서 2자리만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4P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데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제 풀진 않죠. 자, 그럼 우리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P3이라고 하는 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라고 계산을 하는데 자, 내가 얘를 팩토리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럼 둘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이 1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데 2팩토리얼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5-3 팩토리얼이다 라는 의미고 다시 한번 문자로 정리해보면 내가 얘를 n 팩토리얼 자, 이걸로 바꾸고 싶다. 근데 안 같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n-r 팩토리얼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자, 이게 공식이죠. 적용시켜보면 n-1pr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더하기 r 곱하기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분수 덧셈 뺄셈의 기본은 통분이죠. 자, 두 개를 n-r 팩토리얼로 통분하겠대요. 자, 그러면 얘가 되려면 n-r로 자, 이렇게 나눠줘야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n-r이 될 거고 자, 오른쪽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더해주면 n-r 팩토리얼 그리고 얘랑 얘랑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자, 따라서 n-1 팩토리얼로 묶어주면 n-r 더하기 r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r 플러스 r 없어져서 여기는 n이 되겠죠. 자, 우리 n-1 팩토리알에다가 하나 더 큰 n을 곱해줬어요. 그럼 한꺼번에 n 팩토리알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이게 결국은 npr이 될 거 아니야. 자, 따라서 가나 빈칸에 들어갈 건 몇 번? 4번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18번 6명의 학생을 첫째 날에 4명, 둘째 날에 2명으로 나누어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한대요. 상담 순서 정하래요. 뭔 얘기야? 자, 나 지금 첫째 날에 4명, 둘째 날에 2명 갈 거야. 자, 그럼 결국 그 얘기는 6명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앞에 4명 첫째 날에 하고 뒤에 2명 둘째 날에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결국 6명 6자리에 배열하세요 상황인 거죠. 6명 전체 배열 따라서 몇 팩토리알? 6팩토리알. 답은 5번. 19번 이웃하세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웃하라고 하는 것들을 한 덩어리 취급한 다음에 배열하고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죠. 소설, 책, 이웃하래요. 한 덩어리. 자, 그 다음에 수필집, 이웃하래.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시집 3권. 자, 그래서 총 몇 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렇죠. 5덩어리 진행 중. 소설책끼리 자리 바꿔. 일렬로 배열하세요. 줄 세우세요. 순서 정하세요. 자리 바꾸세요가 다 똑같은 표현이죠. 자, 3권 자리 바꿔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 진행 중. 2권 자리 바꿔 2팩토리알. 자, 그래 정답은 몇 번? 1번. 20번은 이웃하지 마세요 문제입니다. 자, 얘는 나머지 애들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이웃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이사이 그 다음에 양 끝에다가 배치해주면 되겠죠. 자, 현재 고등학생이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초딩하고 중딩부터 배열해주면 되겠지. 자, 초딩, 중딩 2명. 자, 3명 배열하는 거니까 몇 팩? 3팩 진행 중. 자, 얘네들이 줄 서고 나면 자리가 하나, 둘, 셋, 4자리가 생기죠. 여기에 누구 배치해주면 돼? 고등학생 3명 배열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얘를 4P3이라고 자꾸 경우의 수를 기호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는 어려워지니까 그냥 한 명 한 명 인터뷰한다라는 느낌으로 물어봐주면 돼요. 고등학생, 첫 번째 고등학생 어디 들어갈 수 있어? 4가지. 두 번째 고등학생은 나머지 3자리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고등학생은 2자리 중에 한 군데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책에서는 얘를 4P3이라고 쓸 건데 기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자, 어쨌든 계산해주면 3팩은 6이고 자, 얘는 24죠. 자, 그래서 곱해주면 답은 몇이다? 144, 5번. 21번 교대로 문제입니다. 한 대상을 먼저 배열하고 교대로 배치되려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지 따져주면 되겠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자음하고 모음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자, 여기서 모음이 누구죠? U, E, 그 다음에 A 3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음을 먼저 배치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자음 몇 가지 있어? 4가지 있죠. 4가지 배열하는 거 몇 팩토리알? 4팩토리알 진행 중. 자, 이제 교대로가 되려면 모음은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3자리에다가 3개 통째로 배열하는 거 전체 배열이니까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 따라서 24에다가 6 곱해주니까 역시 답은 3번 144가 되겠죠. 22번은 Q하고 T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오래요. 자, 이런 경우는 틀을 짠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얘네끼리만 움직여야 돼. 자, 그러면 나 지금 3개, 2개 사용했으니까 문자 몇 개 남았지? 그렇지. 자, 이렇게가 남았죠. 자, 얘는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 관점에서 풀어보면 여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렇지. 6가지. 여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5가지. 여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4가지. 자, 얘네들 배치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하나, 둘, 셋, 4덩어리가 있는 거니까 4팩토리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Q하고 T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알. 자,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도 있고, 자, 아니면 두 번째 풀이를 더 추천하는데요. 항상 경우의 수 문제에서 상황이 복잡하다 그러면 먼저 뽑고 나중에 배치하는 거예요. Q하고 T 사이에 들어갈 3개가 필요하잖아. 그치? 자, 그럼 나는 6개 중에서 3개를 먼저 뽑고 자, 다 뽑았어. 자, 그럼 이제 4덩어리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알. 자, 그리고 우리 이 덩어리 내에서 자리 바꿀 수 있죠? 자, 근데 통째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끼리, QT끼리 바꾸는 거니까 자, 동그라미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토리알.
자, 그 다음에 QT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알. 자, 결국은 6, 5, 4가 6C3 곱하기 3팩토리알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걸로 풀든 상관없는데 항상 경우의 수에서 상황이 복잡하다 그러면 먼저 뽑고 나중에 배열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계산하면 답은 4번. 23번 대놓고 적어도가 보이네요.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래요. 그럼 앞에만 자음 와도 되고 뒤에만 자음 와도 되고 양쪽에 다 자음 와도 되는 상황이 복잡한 거니까 자, 이 경우에는 전체 6개 배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알이죠. 거기서 안 되는 거 빼주는 게 낫겠죠. 자, 안 되는 거란 얘기는 양 끝에 모음 오고 모음 오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모음이 누구지? 2, 그 다음에 I, 5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네요. 자, 모음 3개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양 끝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가 될 거고 나머지 가운데다 배치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 2개 썼지? 4개 남았네요. 몇 팩토리알? 4팩토리알. 자, 계산해주면 6팩토리알 몇에서? 720에서 24 곱하기 6 해주면 144죠? 자, 이거 빼주면 답은 몇이다? 576. 몇 번? 4번. 24번 역시나 적어도가 대놓고 나와 있네요. 아마도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자, 스마일의 5개의 문자를 한 줄로 나열할 때 SML 중 적어도 2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2개가 이웃할 수도 있고 3개가 이웃할 수도 있고 자, 경우가 많잖아. 자, 그럼 나는 전체 5팩토리알에서 자, 안 되는 거 다시 얘기해서 이웃 안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I하고 E를 먼저 배치한 다음에 사이사이 양 끝에다가 SML 배열해주면 되겠네요. 자, I, E 배열하는 거 2팩토리알. 세 자리에다가 SML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알 해주면 되겠지. 자, 따라서 120에서 6이 12 빼주는 거니까 정답은 108. 몇 번? 2번. 25번 6자리를 만들래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랬을 때 1의 자리수와 100의 자리수가 모두 3의 배수가 되래. 자, 그러면 3의 배수 누구지? 3하고 6 있죠? 자, 우리 한 번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3, 6 들어갈 수도 있고 6, 3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 케이스 크게 2가지. 자, 요거나 상황 똑같은 거니까 한 개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 때려주면 되겠지. 자, 우리 나머지 4개의 숫자 4자리에다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알. 자, 상황 똑같으니까 곱하기 2. 그래, 답은 몇이다? 24 곱하기 2니까 48. 26번 4자리 정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4자리부터 만들어 놓고 짝수냐 아니냐는 맨 뒷자리가 결정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기준 잡았으니까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0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겠네. 자, 각각의 경우 구해보면 맨 뒷자리에 0이 왔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5개 중에 아무거나. 자, 그 다음은 4개 중에 아무거나. 그 다음은 3개 중에 아무거나 와주면 되겠죠? 자, 2나 4가 맨 뒤에 왔을 때는 상황이 똑같겠네. 자, 조심할 건 여전히 0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자,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중에 아무거나. 자, 그 다음은 4가지 중에 아무거나 3가지 중에 아무거나. 4도 역시 상황 마찬가지겠죠? 계산해보면 첫 번째 줄은 60, 두 번째 줄 계산해주면 48. 자, 그 다음에 얘도 48이 되겠죠? 자, 각각은 다 완료된 일들이니까 다 더해주면 최종적인 답은 몇이다? 156. 4번이다 라고 풀 수 있겠네. 27번. 이번에는 4자리 정수 중에서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리부터 만들어 놓고 4의 배수냐 아니냐는 끝에 2자리가 결정하는 거 맞죠? 자, 끝에 2자리가 4의 배수면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씩 해봅시다. 4, 1은 4. 자, 4, 2, 8은 안 되고 4, 3, 12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4, 4, 16, 4, 5, 20, 4, 6에 24, 4, 7에 28, 4, 8에 32, 4, 9, 36, 그 다음에 40. 40 넘어가서는 뭐 44, 48. 자,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0, 4가 왔어. 그럼 앞에 몇 가지 올 수 있죠? 자, 3 곱하기 2가 될 텐데, 자, 우리 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요거 상황이 어떻다? 같다. 자, 그러니까 나 곱하기 3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 2나 2, 4, 3, 2. 자, 얘네들은
0이 살아남아 있잖아. 그치? 자, 따라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자, 그 다음은 2가지. 이런 경우가 총 몇 개 있다? 3개. 자, 계산해주면, 자, 얘는 18, 얘는요, 4, 3, 12. 자, 완료된 일들이니까 다 더해주면 답은 30. 몇 번? 2번. 28번.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5자리의 정수를 만들 건데 3만 1000보다 큰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가 중요하겠죠. 자, 3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4로 시작할 수도 있고 5로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3으로 시작하는 건 다 3만 100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따라서 나머지 4개의 숫자 배열하는 상황인 거니까 4팩토리얼 몇 가지? 24가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따라서 24 곱하기 3 해주면 답은 몇이다? 72, 4번이다 라고 풀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체 5개의 숫자 배열하는 5팩토리얼에서 3만 1000보다 작은 숫자를 빼가지고, 즉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서 구할 수도 있겠네요. 29번. 코리아의 5개의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즉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을 할 때, 자, 얘는 뭔가요? 케오란가요? 어쨌든 얘가 몇 번째 단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 순서부터 정해야겠죠. 자, 현재 A 다음에 E, 그 다음 K, O, R 순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K까지 가봅시다. 맨 앞에 A 오는 거, 자, 나머지 4개의 문자 배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24개. 2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24개. 자, 드디어 주인공 K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누구 와야 돼? A 와야겠죠. 그럼 나머지 3개의 문자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6개. 자, 그 다음에 K, E까지 왔죠. 자, 그 다음은 다시 누구 와야 돼? A 와야겠죠. 자, 그러면 2개 배열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 몇 개? 2개. 자, 그러면 K, E, 그 다음이 누구죠? O인가요? 자, 그 다음에 A, R, 그 다음에 RA 순서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잖아. 그치? 자, 따라서 2개까지 더해준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24, 24, 6, 2, 2까지 더해주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30에다가, 자, 얘네들은 24에다 4 더해주면 28이죠. 자, 최종적인 답은 58, 4번이다라고 풀 수 있겠네. 30번.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1번부터 6번까지 화살 다 날려줘야겠죠. 가조건을 봤더니 1대1 대응이래요. 자, 뭔 얘기야? 2가지 조건 만족시켜줘야겠죠. 첫 번째, 뭐 해야 돼? 1대1 함수여야 돼. x1하고 x2가 다를 때 fx1하고 fx2가 다르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쏜데 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꽁치, 공역하고 치역까지 같아주면 되는 게 1대1 대응이죠. 자, 나조건을 봤더니 정의역의 한 원소 n에 대해서,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대요. fx, 자, 얘는 화살 맞은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함수값의 차이가 몇이어야 된대? 5여야 된대요. 자, 근데 우리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잖아. 그치? 그러면 5 차이 나는 게 누구밖에 없어? 1하고 6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얘가 1이 돼야겠고 얘가 6이 돼야 될 텐데, 자, 1하고 6한테 누가 화살을 쏴줘야 돼? 그렇죠. 자, n이 1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f2-f1이 오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따라서, 자, 얘하고 얘가 주인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는 6에다 화살 쏘고 1은 1에다 화살 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2가지는 결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3, 4, 5, 6만 화살 쏴주면 되는데 1대1 대응 조건 때문에 쏜데 또 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따라서 3이 화살 날릴 수 있는 자리는 4자리. 자, 그 다음에 4는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5는 2개 중에 하나, 6은 나머지 1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근데 n에다 1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n에다 2를 넣어주면 f3-f2가 되는 거니까 1하고 6한테 화살 쏠 수 있는 놈이 2하고 3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3 넣어주면 3, 4가 될 거고 4 넣어주면 4, 5, 그 다음에 5, 6. 자,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상황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5개가 생기는 거니까 5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4팩이지 거기다 5까지 곱해주면 결국 5팩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20. 31번.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1, 2, 3
세 가지 모두 화살 날려줘야겠죠. 가족권은 봤더니 방금 했던 거지. x1하고 x2가 다를 때 fx1하고 fx2가 달라야 된대. 정의역의 원소가 다를 때 화살 맞은 애도 달라야 된다는 거니까 쏜데 또 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조건을 봤더니 fx의 최대값은 5여야 된대요. 즉 육아한테는 화살 날리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2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보다 더 작은 1한테도 화살을 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하고 5는 반드시 화살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항상 상황이 복잡하다 그러면 먼저 뽑고 배열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1, 2, 3 중에서 2하고 5한테 화살 날려줄 두 개를 먼저 뽑아볼게요. 3개 중에서 2개 초이스 해주면 되는 거 맞아? 예를 들어 그게 2, 3이 뽑혔다라고 쳐주면 2, 3을 2, 5에 매치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그렇지. 2팩토리얼 가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의 원소만 화살 쏴주면 되는데 쏜데 또 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3, 4 중에서 하나에다 쏴줘야겠죠. 자, 그거 몇 가지? 2가지. 계산해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2인 거니까 답은 3, 4, 12. 4번 되겠네요.